나 사업 전체 예산이 7천이에요.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7천에 70%밖에 못 받죠. 근데 실은 7천에 70%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예산을 짤 때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하는 사업계획서 만드는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MKYU 아십니까? 김미경 대표님이라고 아트 스피치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정부지원금 1억 받고 창업하는 방법이란 내용으로 제가 17강에 거쳐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템의 고객, STP, 고객을 타겟팅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목표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TAM, SAM, SOM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전체 시장 규모, 그중에 유효 시장, 내가 수익을 내야 되는 시장, 이렇게 시장에 대한 목표를 잡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실제로 내가 어디에 돈을 쓸 거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정부지원금은 70%가 정부지원금, 그리고 30%가 창업자의 대응자금이에요. 그럼 여기서 팁이 하나 나갑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사업계획서에 나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써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1억이요 라고 얘기해요. 땡입니다. 땡. 왜? 1억을 받기 위해서는 1억이 70%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1억 5천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가 1,400 얼마가 돼야지만 1억이 70%가 돼요. 근데 어바웃으로 1억 5천 정도를 잡으면 실제 대응자금으로는 10% 1,500만 원 정도를 자기자본금으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2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은 나 이거 만들기 위한 기획비로 3천만 원 썼어요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9,900 어바웃으로 1억 정도 비용은 정부 비용으로 할래요 라고 하면 아무래도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정부 자금을 1억 받는 분이 나 사업 전체 예산이 7천이에요.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7천에 70%밖에 못 받죠. 근데 실은 7천에 70%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예산을 짤 때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알려드릴 텐데 MKYU 김상미 대표의 정부지원금 1억 받고 창업하기를 보시면 아주 심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용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이 서면에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제 멘티들은 코스가 있어요. 서면 합격하면 거의 대면에서도 합격이에요. 근데 서면을 2배수나 3배수를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면 전략도 있어야 돼요. 근데 MKYU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면접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뭐 이런 어려운 질문, 곤란한 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 이런 솔루션도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정부지원금 받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시장이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어떤 분이 화장품이라는 걸 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나는 화장품을 갖다가 판매하고 싶은데 이러한 내용의 화장품을 팔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 화장품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 플랫폼에 있어서 화장품 플랫폼을 누구를 대상으로 팔 거냐가 나와야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체 시장이라 그래요. 화장품의 전체 시장은 몇 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1조 이상 화장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2개 브랜드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설화수라는 제품이 나오는 브랜드고요. 두 번째는 LG생활과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브랜드를 뺀 나머지 몇만 개 정도 되는 이 브랜드들은 ODM과 OEM을 통해서 각자 브랜드를 갖게 돼요. 근데 이 화장품을 팔려고 하는 분의 전체 시장은 뭐예요? 우선 여러분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요. 검색 엔진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저는 구글을 보겠습니다. 화장품 시장 규모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화장품 시장 규모,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 그리고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2020년 화장품 시장 규모가 있는데 저는 2020년 화장품 시장 규모를 볼게요. 2020년 뷰티 시장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8.9% 감소했대요. 왜 감소했는지 아시죠?
밖에 많이 안 나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화장품을 좀 덜 쓰겠죠. 감소했는데 14조 1324억이래요. 그럼 우리의 TAM은 뭐예요? 14조 1324억이 우리의 TAM이에요. 그럼 SAM은 뭐죠?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여성 화장품만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 화장품 다시 검색해요. 그리고 여성 화장품 중에 나는 20대 화장품만 하겠다라고 하면 20대 화장품만 다시 검색해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할 때는 첫 번째 자료가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통계청도 나오고요.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들도 나오고 매일경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출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공신력이 있는 출처를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언제 올라온 통계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상품 구성할 때 그리고 실제로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예요. 기승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있는 분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야 된다라는 건데 납득할 만한 자료는 첫 번째 논문 아니면 통계 자료. 이 통계도 통계청이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이 기관에서 나온 통계 자료 이런 부분들 리서치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그리고 그 전체 시장에서 유효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시장을 갖다가 분석해서 펴놓는 게 좋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딩을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일반 분야의 40%에 해당하는 우리 중장년 분들은요. 기승전 워딩이에요. 다 텍스트, 글로 쓰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가독성이 떨어져요. 실제 페이퍼를 볼 때 여러분 심사위원들은 사업 요약이라는 이 한 장을 보는데 이 사업 요약 부분을 3페이지 정도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뒤는 데이터 위주로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심사위원 한 분에게 몇십 명의 이 사업 계획서가 와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심사에 특화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업종에 경험이 없어도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필수 항목들이 있어요. 사업의 아이템을 도식화, 그림으로 하거나 도형이나 표로 해서 보기 좋게 작성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서의 기본은 어린아이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듣기 쉽게 쓰자. 두 번째는 차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내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이 많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 있어요? 기존에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지구인 메타버스 안에서 현재 구찌가 3일 전에 신상품 런칭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프라인도 런칭을 해요. 메타버스에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메타버스는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제페토도 한국 유저보다는 해외 유저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구찌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좀 괜찮은 브랜드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명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은 달라요. 그럼 국내 시장의 유저들 대상으로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기존 플랫폼 대비 조금 더 다른 점, 차별점이 필요한 거죠. 애완견 사료를 예전에는 그냥 모아서 팔을 내요. 애완견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강아지 배변 패드도 있고 강아지 사료도 있고 강아지 패션도 있고 뭐 목줄도 있고 입마개도 있고 이걸 그냥 팔아도 지원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줘요. 왜? 그 플랫폼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플랫폼과는 좀 더 특화된 강아지의 생애 주기에 맞춘 플랫폼을 하는 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강아지가 태어나서 이유식을 먹고 이 아이가 자라고 예방접종을 하고 유치원에 가야 되잖아요. 이런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플랫폼이 없어요, 한국은. 근데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기존의 플랫폼과의 차별점은 기존에는 단순하게 판매 위주였다라면 지금은 뭐예요? 생애 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갖다가 런칭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해서 쓰면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플랫폼, 기존에 있는 상품 대비 차별성이 명확하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표 시장은 전체 반려동물 시장은 몇 조다. 그 중에 반려견만 할 거고 반려견 중에서도 나는 서울시 25개구에 있는 이 정도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TAM, SAM, SOM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재무계획을 쓰라 그래요. 재무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창업자의 대응자금과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70%, 대응자금은 30%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케줄표, 일정이란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플랫폼이면 여러분이 플랫폼 회사한테 전화를 해서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스케줄링을 합리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지금 협약을 해서 6월 달에 협약을 하면 내년 1월 달에 끝나요. 그럼 총 기간은 어바웃으로 8개월이에요. 8개월 동안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게 뭐예요? 사업계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대표이사나 팀 구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검증해 주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를 잘 쓰시면 사업계획서 끝나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아이템을 쓸 고객한테 검증받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저 같은 전문가한테 검증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검증 없이도 실제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약간 아리까리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변에 많은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 받으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써준다는 분들은 만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행한 경우를 알게 돼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남들이 써준 사업계획서로 사업에 성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스스로 잘 준비하셔서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